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여러분 힘든 하루일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고 저쪽 보시고 하면서. 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가 꽤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시사인이라는 주간지가 한국리서치의뢰에서 이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요. 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차기에 과연 보수의 리더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지난 대선 때 누굴 찍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분석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시사인이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ARS랑 전화 면접 두 가지 방식을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등장해서 확산되고 있는 게 이른바 웹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웹조사.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해갖고 네. 그 이제 질문지를 보내요. 질문을 보내면 뭐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줍니다. 네. 충분히 줘서 거기서 이제 응답을 하는 건데, 이 보니까 한국 리서치가 이제 그 샘플을 갖고 있는 게 그 전국적으로 한 100만 개 정도 샘플을 100만 갖고 개. 있어서 거기서 이제 지금 인구 비례에 맞게끔 지역별, 성별, 연령별 그 샘플링이 다 되는 거죠.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표본 크기가 2,000명입니다. 보통 이제 전국 규모 여론조사들에도 한 1,000명 하는데 이게 2배가 많고요. 응답률이 33.6%니까 꽤 높네요. 이게 전화 면접은 그때 못 받으면 응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이렇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니까 응답률도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조사입니다. 그런 조사인데 그 차기 지도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기 지도자, 그거는 표를 한번 좀 띄워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확대를 좀 해주세요. 확대를 좀 해주세요. 네. 맨 위에 전체가 나온 거 있습니다. 네. 한동훈 18%, 이준석 10%, 김문수 9%, 홍준표 8%, 오세훈 5%, 안철수 5%, 한덕수, 원희룡, 나경원 2%, 정광훈과 황교안이 각각 1%, 그 외 다른 인물 또 모르겠다 각각 15, 23 그래가지고요. 네. 지금 저 인물 중에 없다와 모르겠다 이게 합쳐갖고 38%가 되는 거예요. 38%가 되고 나머지 이제 62% 중에 저 나온 사람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한동훈이 18%. 로 1위예요. 네. 2위가 이준석이 10%니까 거의 더블스코어고 네. 김문수가 9%니까 한동훈하고 정확히 더블스코어예요. 그렇죠. 홍준표 8, 그다음에 오세훈, 안철수 5. 나머지는 이제 잔챙이로 가는 건데 저거는 이제 그 전체 응답자를 다 대상으로 했을 때고요.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그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보수 이념적으로 자신이 보수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념적으로 자신이 보수라고 한 사람. 네. 그 밑으로 한번 내려보실까요? 그 밑으로 내려야 돼요. 보수라는 사람 중에서는 여기서도 한동훈이 1등을 했어요. 네. 한동훈 22%, 김문수가 16%, 이준석이 12%. 네. 이렇게 됩니다. 보수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22, 12, 16. 그러니까 김문수 16인데 이때 우리가 이제 보수만 보면 안 되잖아요. 중도 보수 같이 봐야 되지 네네. 않습니까? 중도층에서는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19% 나오고요. 김문수는 6%뿐이 안 나와요. 네네. 그리고 이준석이 11%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지정당별로 좀 봐야 됩니다. 그 밑에 있죠. 지지정당별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네. 국민의힘 두째 줄에 있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한동훈이 28%, 2위가 김문수 20%, 네. 그다음에 3위가 홍준표 9%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가 오세훈인가 있네요. 네. 네, 9%. 네. 그러니까 이게 조사 일치가 언제냐면 대선이 6월 3일이었잖아요. 4일과 5일 양일. 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바로 직후예요. 바로 직후면은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가 대선 후보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당연히 1등 해야 되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1위로 나갔을 거예요. 네. 당연히 1위로 나갔는데 1위가 아니었다라는 게 오히려 뉴스입니다. 네.
예. 자, 이게 우리가 뭐 이야기해 볼 주제가 많긴 많은데, 자, 이 송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떤 지점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 조사가요. 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조사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음.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저 통계표가 156페이지예요. 네, 중앙- 156페이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통계를 쭉 살펴보면서 일단 앞부분에서 인구 비례에 맞게, 그러니까 성별 연령별로 추출이 잘 됐는지를 봤어요. 큰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지지했었느냐 대선에서 이걸 네. 물어보면은 통상적으로는 당선된 후보가 한 5% 정도 높게 잡힙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한 2.3% 높게 잡혔고 김문수 후보는 3.4% 정도 덜 잡혔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권영국 후보는 한 1% 정도 더 잡혔으니까 크게 바이어스가 없는 수준에서 표본 추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이제 1,920명인데 그 중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25.5%밖에 안 돼요. 그 비슷하네요. 예. 최근에 나왔던 그러니까 거하고. 국민의힘과 현재 보수가 좋아서 찍은 사람의 퍼센티지가 어디까지인지가 가늠이 됩니다. 네. 실제로 이게 지상파 3사 심층 출구 조사에서도 40.6%가 실은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찍었다고 그렇게 응답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비율을 빼면은 김문수 후보가 순수하게 좋아서 찍었다고 할 만한 그 득표율은 23%대밖에 안 나와요. 거의 비슷한 그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 그 자료를 쭉 보면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이유에서요, 공약과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지 않다가 38%,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찍었냐, 그렇지 않다가 32%, 호감이 가서 찍었냐, 그렇지 않다가 38%. 그리고 점점 더 가면 뭐가 있냐면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 동의해서 찍었냐, 그렇지 않다가 54%나 됩니다. 그럼 도대체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얻은 41%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네. 각 항목별로 예 아니요,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가 86%,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82%.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29%밖에 안 돼요. 참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려 왔고 생각해 왔고 또 우리가 분석해 왔던 이제 그런 국민들의 생각이 사실 이 조사에서 보면 거의 뭐 100% 맞습니다. 이 싱크로율이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저 김문수 후보 측과 일부 친윤에서는 이제 젖잘싸 프레임을 얘기하잖아요. 네. 졌지만 잘 싸웠다. 네, 졌지만 잘 싸웠다.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송 변호사께서 요 같은 조사 내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정확한 그 수치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항을 물어봐요. 네. 이재명을 왜 찍었는가? 이재명을 적극 지지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그 응답을 유도합니다. 네. 적극 지지하기 때문에 찍었다. 그다음에 뭐 지지하지만 아주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나온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찍었다. 네네. 예, 세 번째는 싫은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찍었다. 아하. 이 세 가지예요, 세 네네네. 가지. 그리고 그거를 이재명 찍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김문수 찍은 사람에게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이재명을 적극 지지해서 찍었다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46%입니다. 46%죠. 근데 네. 김문수는 몇 %죠? 29%. 그렇죠. 반도 안 되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가 이재명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을 심판하기 위해서, 뭐 이게 압도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거지. 그러니까 젖잘싸 프레임을 이런 데 가다 그냥 경강부회식으로 억지로 우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우긴다고 해서 그게 안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진실을 담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요 말씀드리는 게 뭐 저희의 억지 주장이나 그동안 저희가 뇌피셜이나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국민들 민심이 어떤 것인가, 국민들 심정이 어떤 것인가. 이번 선거 때 내가 이재명 찍기 싫었는데 도저히 찍을 사람이 없다. 이쪽 봐도 이게 난 못 찍겠어 라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다른 후보를 냈더라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바로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거를 쭉 보면 패배에 대한 원인이 저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 데이터만 잘 분석해도 여의도 연구원이 따로 자체 여론조사 대선에 관해서 네. 돌릴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좋고 이 조사를 보면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들이 또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과 보수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국민 여론 지형에서 갇혀져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그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냐 이걸 물어봤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변한다 46, 대변하지 않는다 48. 실제 대선에서 득표율이 49.4였으니까 네. 대변한다는 쪽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론조사가 샘플링이 거의 실제와 근접하게 잘 됐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 대변한다 28, 대변하지 않는다 66. 놀랍게도 이 대변한다는 비율 28이요. 권영국 후보보다 더 낮아요. 네. 권영국 후보는 30%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느냐? 대변한다 20%, 대변하지 않는다 72%.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국민은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보수가 한쪽에 치우쳐서 갇혀져 있는 상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지난 대선에 대한 패배의 책임 누구한테 가장 있느냐라는 거를 물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표가 감정 있죠. 한번 더 보여줄까요? 자,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데 따르는 책임 있는 사람을 순서대로 쭉 남겨놨습니다. 1번 윤석열, 2번 권성동, 3번 한덕수, 4번 이준석, 5번 김문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김문수. 그 다음에 한동훈. 네. 그 다음에 홍준표. 그 하와이 가서 골프 치고 왔는데 한동훈보다도 네. 책임이 좀 조금 덜하네요. 오비를 났나 보군요. 네. 근데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것도 그냥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각이 그대로 투영이 된 결과치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제가 뭐 며칠 전에 민주당 전직 의원하고 한 방송에서 토론하는데 그분 입에서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승리한 원인 분석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냥. 그는 뭐 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건데 네. 그 윤석열 본인과 정광훈 자통당과 윤어게인과 일부 맹륜들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참 그러니까 윤석열이 1위다라는 거는 뭐 이제 국민 상식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권성동이 2위라는 거예요. 저게 저는 오늘 제일 권성동이 2위라는 거예요. 권영세도 아니고 네. 권성동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국 뭐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를 그만두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대선 국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잖아요. 한덕수 띄우기 또 김문수 단일화 하는 거 실질적으로요 선거 유세 현장에서 국민들이 다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권성동이 올라올 때마다 내려가라고 하는지 크락션 올린다든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실제로 국민들이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저 수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문수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2등이 권성동이에요. 저 데이터가 보수에서도 2등이에요. 보수에서도 지금 표 하단에 나오고 있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위고 보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2위입니다. 네. 그리고 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위예요.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게 이론의 네. 여지가 없네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이 2위고 48이고 권성동이 3위네요. 네.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근데 보수에서도 2등이고. 네. 이야, 참 저걸 보면 정말 이번 대선 패배의 어떤 이 주역들이 넘버 1, 2, 3 금운동이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권성동, 한덕수. 바로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이번 대선판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게 명확하게 국민 여론으로서 검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조사에서요. 한국리서치가 굉장히 통계 처리를 잘했다고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고의 회사죠. 우리 PD님 아까 그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던 부분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앞선 여론조사 예. 거. 네. 그 부분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지지 정당을 물어볼 때요. 네. 기타 모든 무응답을 한 카테고리로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 조사를 보면 기타 정당을 응답하는 것과
모름 또는 무응답인 경우는 분명하게 달라요. 네. 앞서 그 빨간색 테두리로 돼 있던데 그 다시 한 번만 좀 네, 보여주시겠어요? 앞선 거. 네, 밑에. 지나갔습니다. 아까 네. 그 보면은 기타 정당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저기 밑에 안 있는 나오나요? 지지정당 있잖아요. 지지정당 나오네. 보이죠? 아니 아까 저기 뭐였지?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요거예요. 처리되어 있었어요. 요거예요. 그 부분 보면은 네, 네. 그 기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31이 나오잖아요. 네, 저기 있죠. 예, 그런데 31이. 모든 무응답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걸 보면은 저기서 말하는 기타 정당이 어떤 정당이겠는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아, 기타 정당. 그렇죠. 그래서 기타와 모든 무응답을 같은 카테고리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부분을 보면서 소위 자자로 시작하는 정당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정당이나 또는 뭐 우자로 시작하거나 뭐 그런 계열일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보면서 아 역시 그 NBS 정례조사를 매주 실시하는 회사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국민 전체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뭔가 앞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주제를 두 번째 이슈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양쪽으로 들으시는 분들 좀 헷갈리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